충북에서 12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보호자가 검사를 거절해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엿새나 더 걸렸습니다. 충북에서 첫 완치 퇴원 환자가 나왔습니다. 공군 환자 2명도 이번 주 퇴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마스크 품귀의 사기 행위도 기승입니다. 폐기해야 할 마스크를 판 약국이 적발됐습니다. 충북의 공천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곳, 미래통합당은 6곳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에서 나흘 만에 코로나19 12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발열 증상이 있어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는데 보호자가 거절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엿새가 더 걸렸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괴산의 한 병원 선별진료소. 지난달 27일 이곳을 찾은 83살 할머니가 발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권유했지만 할머니와 함께 온 보호자는 거절했습니다. 신천지도 아니고 해외를 가지 않아 감염됐을 리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빠져 다른 병원에 갔더니 폐렴 소견이 나왔고 결국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엿새나 지난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침에는 신규 입원 환자 중에 폐렴이 있으면 검체를 채취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니까 보건소로 보낸 거예요.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지난 8일간 방문한 의료기관이 4군데, 감기약과 혈압약 등을 받았습니다. 해당 의료기관 가운데 3곳이 진료를 중단한 채 방역에 나섰고 가족과 인근 주민, 의료진 등 17명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의 동선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동시간대에 진료한 진료진 그리고 진료 대기자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검체 채취하고 자가격리시킬 예정입니다. 충북 확진 환자 가운데는 첫 65살 이상 노인인데 대화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 처음으로 완치 퇴원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았던 청주 20대 콜센터 직원인데요. 공군 환자 2명도 증세가 호전돼 이번 주 안에 퇴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충청북도는 환자 다량 발생 지역을 오가는 버스 운행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 첫 코로나19 완치 퇴원자는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청주의 24살 콜센터 상담원입니다. 충북 6번째 환자로 증세가 빠르게 호전돼 이번 치료 8일 만에 2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13일 만에 충북에서도 완치 사례가 나온 겁니다. 공군 하사인 충북 8번과 10번 환자도 퇴원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오는 6일쯤엔 완치 퇴원자가 2명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퇴원 환자들은 모두 증상이 없고 하루 한 번씩 2번의 검사를 통과한 만큼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음성으로 2번이 나왔기 때문에 격리 해제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2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확진 환자들도 대부분 나이가 젊고 특별히 앓던 병이 없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신천지 신도들도 유증상자 가운데 약 77%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연락이 닿지 않은 21명도 경찰이 나선 만큼 곧 소재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건 증상 없이 자가격리 중인 1,200여 명과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339명, 그리고 검사 예정인 신천지 유증상 신도 40명 정도. 충청북도는 더 이상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대구와 경북 상주에 이어 버스 운행 감축 지역을 충남 천안까지 확대했습니다. 하루 81번 운행하던 8개 노선 가운데 증평, 음성, 보온 노선은 중단했고 청주를 제외한 4개 노선은 7일까지 11번을 줄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 난 거에 대해서. 19회 천안 쪽으로 운행하는 거는 그대로 감회 없이 그대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 지역 확진 환자 29명을 치료 중인 충청북도는
대구 경북 지역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기금 2억 원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사기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뉴스에서 보셨듯 이번엔 약사가 폐기 처분해야 할 마스크를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동네 다른 약국은 다 품절인데 유독 이 약국에만 하루 수백 장씩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아는 거래처가 있어 우리만 물량이 들어오는 거라던 약국. 알고 보니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폐기 처분하려고 버린 마스크였습니다. 뭐 하자 있다고는 안 했지만은 이게 국산 원료로 만든 거고 질은 좋다, 쓰셔도 괜찮다 그렇게 하고. 근데 불량품으로 유통됐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불량품이란 말까지는 안 했었죠. 60대 약사는 이 마스크 한 장에 2,000원씩 받고 최근까지 1,200여 장 정도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약국 직원이 폐기물 업체에서 받은 마스크를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보고 팔자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공짜로 나눠주냐? 좋은 것만 골라와봐라. 내가 약국에서 팔아줄게. 그럼 우리가 지금 마스크 없어서 못 파니까 팔아보자. 그래갖고 파는 건데. 지난 말경에 하루에 한 300개. 인근 폐기물 업체가 경기도의 한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폐기물 처분하려고 내놓은 마스크를 가져온 게 발단이었습니다. 폐기물 업체는 지난달 10일경부터 마스크를 만들고 남은 1,000조각을 재활용 목적으로 1톤당 2,500원 정도를 주고 사왔는데 이때 불량 마스크도 함께 집어온 겁니다. 마스크 대란이 나니까 이 사람들 막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 줬어요. 사실 나눠주고 그러려고. 갖다 녹일 수가 있으니까 몰래 집어왔어요. 경찰은 폐기물 업장에서 이틀에 걸쳐 폐기 처분해야 할 마스크 200kg 정도를 발견해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약사와 직원, 폐기물 업체 대표 등 3명을 각각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소비자들에게 유통된 물량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4.15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청주 상당 후보로 정정순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선출하며 청주 서원을 제외한 7개 선거구에서 본선 주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우택 의원을 청주 상당에서 흥덕으로 깜짝 공천한 데 이어 오늘 김수민 의원을 청원에, 최현호 예비후보를 서원에 각각 단수 공천하며 6개 선거구의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공천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이 잇따르고 있고 철새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당 충북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김수민 의원. 우리 국민의당을 다시 한번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열흘도 안 된 지난 2일 국민의당이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청주청원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국가 위기 상황과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야권 단일화가 절실했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국가의 위기를 같이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절대 어떤 국민의당으로 다시 복귀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서 공천에 탈락한 기존의 예비 후보들은 김 의원의 전략 공천설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40일에도 앞두고 입당한다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거기에다가 경선도 없이 또 전략 공천한다. 아무리 정치판이 험난하다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에 이어 중부 3군에서도 단일 후보가 최종 확정됐지만 탈락한 예비 후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한 투쟁도 나의 길이고 그다음에 나의 길도 또 생각을 해야죠.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의 공천 작업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군소 정당들도 선거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생당이 충주에 후보를 냈는데 총선에 파괴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쳐진 민생당. 합당 열흘 만에 총선기획단 구성을 의결하고 선거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평당원으로 돌아간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충주를 찾았습니다. 국가적 재난이 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중도 실용의 정당으로 거대 양당의 싸움 정치에서 벗어나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가 돼야 되겠다. 재선 충주시 의원 출신인 최용수 민생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충주 지역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충북 4개 선거구에 후보를 준비했다면서 인재 영입을 통해 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당이 크게 약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시판과 미래통합당에 대한 절망이 중간지대를 크게 열어놓을 것이고 민생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만큼 충북에서는 파괴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거대 양당의 예측. 당장 더불어민주당 충주 지역구 김경욱 예비후보는 여야 1대1 대결 구도가 구체화됐다면서 민생당 출마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미래통합당 공천을 확정지은 이종배 의원에게 정책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종배 의원 측은 코로나19 추경 예산을 검토해야 해 상대 후보에게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충북 소년체육대회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